요즘 소금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아침 공복에 한 컵 마시면 장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에도 좋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퇴하고 건강에 관심 많아지신 분들. 인터넷에서 소금물 건강법이라는 글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마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이 습관이 혈압, 심장, 신장 기능을 조용하게 정말 모르는 사이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무심코 마시는 소금물 한 컵만으로도 이 기준을 단숨에 넘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나트륨이 몸에 들어가면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는데 2023년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에서도 공복 나트륨 섭취가 혈압을 평균 18, 24mg만큼 올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상승이면 뇌혈관 질환 위험이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저는 신장내과에서 20년 넘게 진료하며 수많은 고혈압, 신장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소금물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설명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결국 짜게 드시지 마세요. 나는 단순한 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진짜 위험을 오늘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들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소금물 때문에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습관을 바꾸고 나서 놀랍게 회복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72세 여성 김봉래 할머님입니다.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면 장이 잘 비워지고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에도 좋다는 말을 듣고 2년 넘게 계속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숨이 차서 손녀랑 산책도 못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표정이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본인은 전혀 이유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 소금물 한 컵. 아침엔 코르티솔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수축하는데 여기에 염분이 들어가면 혈압이 더 세게 치솟습니다. 또 나트륨은 전부 신장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장이 조금만 약해져도 붓기, 갈증, 피로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김봉래 할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갈증이 심하고 다리가 붓고 오후가 되면 머리가 띵하고 피곤해지는 증상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던 거죠. 소금물이 장 청소에 좋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배출이 빨라지는 건 장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탈수 반응 때문입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오히려 몸 안의 수분을 빼앗고 결과적으로 장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 설명을 다 들으신 뒤에 할머님께 소금물을 바로 끊고 수분 섭취 방법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이 70% 이상 줄었고 숨이 차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후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손녀랑 다시 공원 걸었어요. 할머님의 그 환한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남성 박정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건강을 한번 제대로 관리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유튜브, 블로그, 카페 글을 정말 부지런히 찾아보시던 분이에요. 평소에 책임감이 강하셨던 분이라 이 나이에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피로할 때 진한 소금물을 한 컵 마시면 피로가 바로 풀린다. 몸속 노폐물이 빠지면서 신장도 더 깨끗해진다. 이런 글들을 보신 거예요.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도 누가 경험담처럼 적어놓은 글이 많으니까 더 믿음이 가셨던 거죠. 그래서 어르신은 거의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리컵 가득 진한 소금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한 번 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3개월 동안이나 계속 해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은 이미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으니 염분과 약물을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조심만 하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셨다고 해요. 그러니 몸에 염분이 더 부담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얼굴 붓기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왜 이렇게 둥그러졌지? 본인도 이상하다고 느끼실 정도로 부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발등 부종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그대로 패여서 한참 동안 안 돌아올 정도로 말이죠. 이건 오랫동안 서 있어서 생기는 붓기가 아니라 신장이 염분과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변량 감소. 아무리 물을 마셔도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화장실을 가도 양이 너무 적고 색도 진해지고 밤에는 자다가 2번씩 깨던 분이 어느 순간 거의 안 깨는 상태가 되었어요. 편해진 게 아니라 배출 기능이 떨어진 거죠. 어르신 말씀으로는 아침이면 손가락이 붓고 잘 안 구부러져요. 점심 지나면 피곤해서 누워만 있게 돼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소금물 때문이라는 걸 본인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제가 진한 소금물의 위험성을 하나씩 설명해 드렸어요. 고농도의 염분이 체액을 잡아두고 혈압은 올라가고 신장은 더 과부하를 받게 되고 수분을 조절하지 못해 부종이 생긴다는 점을요. 이걸 듣고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제 몸을 좋게 해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제가 제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거네요.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하셨던 만큼 충격이 많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가로 소금물을 중단하시고 식습관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염분을 줄이고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신장을 부담시키는 행동만 피하도록 딱 3가지만 관리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진료실에 오셨는데 제가 보자마자 느꼈습니다. 얼굴이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종이 90% 이상 빠져서 눈밑이 훨씬 밝아 보이고 알등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범위로 내려왔어요. 그때 어르신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10분만 뛰어놀아도 숨이 차서 못 따라갔는데 요즘은 손주랑 1시간은 문제없이 놀아줍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손주에게 나가자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진짜 뿌듯하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몸 하나 바꾼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니까요. 3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74세 여성 김영선 할머님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연세에 비해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도 나가고 손녀가 집에 오면 직접 반찬 만들어 먹이시고 정말 성실하게 생활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체력이 확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셨다고 해요. 마침 주변 지인분들이 이런저런 건강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셨대요. 특히 어떤 모임에서 소금물은 혈행을 뚫어주고 관절에도 좋다더라.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1컵 마시면 피가 맑아진다더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김영선 어르신이 무릎 관절 통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에 좋다는 말을 듣는 순간 바로 혹하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 지인이 나는 소금물 꾸준히 마시고 무릎 통증이 절반은 줄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소금물을 타 드시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타신 소금물이 적정 농도의 소금물이 아니라 소금 1스푼 가득 넣은 엄청나게 짠 소금물이었다는 겁니다. 지인이 말한 양보다 훨씬 짜게 타신 거죠. 어르신은 좀 더 진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좋다니까 더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겠지. 이 마음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거죠.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첫 일주일 동안은 정말 괜찮았다고 하셨어요. 피로도 덜한 것 같고 입까지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바로 말하던 효과구나. 이렇게 스스로 믿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몸에서 이상 신호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새벽마다 찾아오는 답답함,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턱 막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바람 쐬고 서 있어야 조금 가라앉을 정도였어요. 이건 짠 음식이 혈압을 자극하면서 몸 전체 혈관이 수축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다음으로 전신 붓기가 나타났습니다. 손등, 발등, 눈꺼풀 전부 아침마다 붓기가 심해서 세수할 때마다 본인이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걷다가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꽉 뭉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전해질 균형이 깨졌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급상승했습니다. 평소에는 130대였던 분인데 갑자기 170에 가깝게 치솟은 겁니다. 머리가 띵하고 귀에서 우웅하는 소리가 나고 순간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까지 하셨대요. 저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건강해지려고 하는 행동인데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어르신 눈빛이 진짜 흔들려 있었어요. 자기 몸에서 일어난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겁이 나셨던 겁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짠 소금물은 혈압을 끌어올리고 몸 안에 물을 잡아두고 신장 기능까지 부담을 준다는 것. 특히 어르신처럼 관절 통증이나 순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요.
설명을 듣고 난 뒤 어르신이 한숨을 크게 내쉬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죠. 그날 바로 소금물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도록 안내했고, 식습관 조절과 체액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씩 적용했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을 안정적으로 맞추고, 수분 섭취 패턴을 조정하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하루 일정과 활동량도 함께 관리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진료실로 오신 날 정말 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 붓기가 거의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돼 있었고 무릎 통증도 훨씬 덜해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걷다가 멈칫멈칫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날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다시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재미로 삽니다. 손녀가 오면 할머니 다리 안 아파? 하고 묻는데 아프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어서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미소를 보는데 정말 너무 뿌듯했습니다. 한 번의 작은 생활 변화가 그분에게는 삶을 되돌려줄 셈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분의 일도 소금물 때문인 줄도 모르고 피로, 붓기, 어지러움을 버티며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갈증이 심하고 부종으로 신발이 꽉 끼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오후가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소금물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소금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올바른 소금물 섭취법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물 농도는 반드시 아주 연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 한 꼬집이라는 표현에 익숙한데 실제로는 한 꼬집을 손으로 짚는 양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기준이 모호합니다. 안전한 상한선은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도 안 되는 양, 즉 입안에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아주 연한 농도입니다. 좀 더 편하게 말하면 생수 500ml에 소금 1g 내외 또는 물 1리터에 소금 1에서 2g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입에 짠맛이 느껴진다면 이미 진한 편이므로 그 즉시 희석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짙으면 체내 삼투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럼, 두근거림,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에서 대량으로 타두고 조금씩 마시는 습관은 농도 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항상 바로 타서 한 번에 마실 양만 준비하세요. 두 번째로는 공복에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아침은 우리 몸의 혈압 변동이 가장 민감한 시간대입니다. 밤사이 활동이 적었던 혈액관계가 깨어나고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이 올라오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수축하는데 여기에 나트륨이 갑자기 투입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물을 꼭 드셔야 한다면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사이 위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가볍게 산책을 다녀온 뒤 한 잔 정도로 권합니다. 잠깐 참고하자면 공복에 진한 소금물을 마셔서 어지럽거나 속쓰림을 경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기상 직후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을 마셨다면 지금 즉시 중단하세요. 세 번째로, 신장이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소금물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신장과 심장은 우리 몸의 체액,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핵심 기관입니다. 만약 평소에 붓는다는 소리를 자주 듣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에 대해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소금물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체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거나 심장이 추가 부담을 견디지 못해 급격한 부종, 호흡곤란, 혈압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의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소금물 섭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나 복용 중인 약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네 번째로, 소금물이 장을 청소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소금물을 마셔서 배변이 빨라지는 현상은 장이 깨끗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장점막의 삼투압 변화로 인한 일시적 자극과 수분 이동 때문입니다. 장을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하려면 소금이 아니라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강한 장 자극이 오히려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변비 해결 목적이라면 소금물 대신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그리고 필요시 의사가 권하는 완화제를 사용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몸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소금 자체가 아니라 전해질의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이 적절한 비율을 이루어야 신경전도와 근육수축,
혈액 조절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소금을 더 먹어 나트륨만 올리면 오히려 칼륨 부족을 야기해 심장 리듬 문제나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생각하실 때는 함께 칼륨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바나나, 고구마, 토마토, 시금치 등을 식단에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하루 식단에서 나트륨을 급격히 늘리는 대신 음식으로 전해질을 보완하는 방향을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 소금물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상황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땀을 과도하게 흘려 전해질이 급격히 소실된 경우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오래 하거나 무더위에서 장시간 일했거나 심한 설사나 구토로 전해질을 잃은 상황에서는 연한 소금물이 일시적 보충에 도움을 줍니다. 이때도 반드시 농도는 낮춰서 물 200에서 500ml 기준 아주 소량의 소금으로만 보충하세요. 일반적인 일상에서 기운이 없다고 소금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필요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 사례에서 보셨듯이 소금물을 끊고 수분 섭취 루틴을 올바르게 잡기만 해도 혈압이 안정되고 붓기가 줄고 피로가 개선되는 일이 흔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소금물 섭취를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는 멈칫하고 자신의 증상을 기록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의 붓기 변화, 소변량, 어지럼 정도를 간단히 메모하고 일주 단위로 비교하면 본인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6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소금물은 습관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쓰는 보조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김봉래, 박정호, 오순자 어르신처럼 소금물을 끊고 수분 루틴만 올바르게 잡아도 혈압이 안정되고 붓기가 줄고 피로가 개선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회복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소금물에 관한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 갈증, 부종,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소금물 하나만 바꿔도 아침이 훨씬 가벼워지고 손도 편해지고 산책이나 여행도 두렵지 않은 몸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